리시피의 주황빛 하늘 아래 한 아들이 15년 만에 돌아오며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비밀을 품고 있다. 모든 시선과 모든 말이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내며 조각난 과거의 일부가 서서히 떠오른다. 부재했던 아버지와 상처 입은 여동생과의 재회는 응어리진 아픔과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오래된 진실이 밝혀질 때 가족은 어떤 답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해가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한강의 물결 위로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강남구의 한 오래된 집 베란다에서 68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피곤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시간 속에 멈춰 있었다. 익숙한 대문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순자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의 심장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원의 돌길을 따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 그가 마치 환영처럼 나타났다. 어머니, 민호의 깊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은 채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눈으로 훑었다. 장난기 가득했던 소녀는 이제 40세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카락이 보였고 그의 표정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야. 그녀는 감정에 복받쳐 속삭였다. 네가 돌아왔구나. 남자는 불확실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를 받아주신다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오랜 부재와 대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뜬 눈으로 지사은 밤들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순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안고 싶은 욕구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할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뭘 했는지 보세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그녀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뛰는 걸음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다. 소녀는 베란다에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갑자기 멈춰 섰고 그녀의 큰 갈색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다. 당신은 누구세요? 소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말없는 질문이 공중에 떠다녔다. 순자는 목을 가다듬으며 침착해지려 노력했다. 하늘아, 우리 귀여운 손녀야. 이분은 내 삼촌 민호야. 내 엄마의 오빠시지. 소녀는 이마를 찌푸리며 그 정보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엄마가 오빠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고 비밀과 생략으로 인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그의 부재로 인한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집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3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소녀와 같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눈이 커졌고 본능적으로 하늘이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지은아. 민호가 동생을 알아보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충격과 원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방어적이었다. 나 돌아왔어. 민호가 말을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각 단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화해하고 싶어.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지은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도 유머도 없었다. 바로잡는다고요? 15년이나 지나서 그냥 나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자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은아, 제발 들어가서 차분히 얘기해보자. 지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를 집 안으로 인도했다. 민호는 문턱에서 망설였다. 그가 자랐던 집에 들어서는 각 걸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 같았다.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어떤 것은 달콤했고 또 어떤 것은 고통스러웠다. 거실은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같은 꽃무늬 소파, 같은 레이스 커튼, 구석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까지. 하지만 새로운 것들도 있었다. 여러 나이대의 하늘이 사진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이의 그림들. 그가 없는 동안 한 평생이 지나간 것 같았다. 그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았다. 공기는 묻지 않은 질문들과 말 없는 비난으로 무거웠다. 하늘이만이 그 긴장감을 모른 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했고 가끔씩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새로 만난 삼촌을 바라보았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순자였다. 왜 지금이니, 민호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노력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어머니. 수년간 저 자신으로부터, 제 책임으로부터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다시 연결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기회라고요? 15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그냥 팔을 벌려 환영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많은 고통을 주었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질문, 하고 싶은 꾸중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보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시간이 걸릴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많은 것이 변했어, 민호야. 우리도 변했고. 하지만 어쩌면 인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은은 항의하려는 듯 보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참았다. 하늘이는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갔다. 삼촌, 저녁 식사하러 남으실 거예요? 그녀가 작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조카를 바라본 뒤 어머니와 동생을 쳐다보며 허락을 구했다. 순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늘아. 그가 대답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할머니와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저녁 식사에 함께하고 싶어. 순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섰고 하늘이는 도와주겠다며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민호와 지은은 거실에 남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하지 않은 말들과 상충하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귀환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해로 가는 길은 길고 어려울 것이며 장애물과 고통스러운 진실로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을 때 공기 중에는 희미한 가능성이 감돌았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유대를 재건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기회였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민호가 밤을 보낸 손님방의 커튼을 살랑거렸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때 자신의 어린 시절 반기였던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중립적이고 비개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때 포스터와 사진으로 가득했던 벽에는 이제 파스텔 톤의 추상화 한 점만이 걸려 있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지난밤의 저녁 식사는 긴장된 순간들과 연결의 순간들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인 하늘이는 그가 어디에 있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민호는 순자와 지은의 주의 깊은 시선을 의식하며 모호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는 일어나 옷을 정돈한 뒤 방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자신의 귀환으로 인한 결과들을 직면할 준비를 했다. 부엌에서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민호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커피 메이커로 시선을 돌렸다. 안녕.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쉬어 있었다. 지은은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하지 않은 말들과 해결되지 않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기,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내가 돌아온 게 많은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걸 알아.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난 여기 있어. 지은이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대화라고요? 이제 와서 대화하고 싶다고요? 15년 동안 침묵하고 나서. 지은의 폭발적인 반응에 민호는 놀랐지만 그는 그녀의 반응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지은아.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고통이라고요?
지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오빠가 떠났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제가 책임을 떠맡아야 했죠.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모든 걸 다요. 민호는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난 어리고 미성숙했어. 바깥 세상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찾았어요. 지은이 비꼬듯 물었다. 아니, 민호가 인정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더 많은 질문만 생겼을 뿐이야.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고, 그 순간 하늘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 삼촌. 지은은 즉시 태도를 바꾸어 딸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우리 딸. 잘 잤어? 지은이 하늘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했다. 지은은 마지못해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과일 몇 개를 자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순자도 그들과 합류했다.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침 식사는 주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가끔 하늘이의 질문과 어른들의 짧은 대답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민호는 어머니와 동생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이 하늘이를 학교 준비를 시키러 데리고 나가는 동안 순자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다.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구나. 서울에 머물 생각이니? 지낼 곳은 있니?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귀환 이후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어머니. 머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여기 집에 그냥 들어와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순자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모 영희의 아파트에 빈 방이 하나 있어. 네가 정착하는 동안 거기서 지내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제안에 민호는 놀랐다. 그가 받은 차가운 반응을 고려하면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고맙다고 하지 마라.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남아있단다, 아들아. 그 순간 지은이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어머니, 오늘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물론이지, 얘야. 순자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제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민호가 충동적으로 제안했다. 괜찮다면 말이에요. 지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삼촌이 데려다 주세요. 거실에서 하늘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과 딸의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곧장 학교로 가세요, 민호 오빠. 다른 데로 가지 말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기회에 감사해 했다. 하늘이와 함께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지은과 순자가 주고받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신뢰는 하나하나 다시 얻어야 할 것이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하늘이의 활기찬 수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삼촌에게 그의 여행과 경험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이 나중에 지은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민호를 놀라게 하며 그를 빠르게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학교 정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 예상치 못한 작은 애정의 표현이 민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순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제 그녀가 들고 있던 것과 같은 앨범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내 사진들이란다.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민호가 볼 수 있도록 앨범을 돌렸다. 매일 이걸 보면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상상했단다.
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사진들을 보며 목이 메었다. 시간 속에 얼어붙은 순간들, 미소와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 하지만 그 약속들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어머니,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부드럽게 앨범을 닫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민호야. 하지만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단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순자는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들어갔고 민호는 혼자 남아 그 앨범에 담긴 추억들의 무게와 씨름했다. 몇 초 후 순자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가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 민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막 돌아왔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차로 달려가면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었다. 지은을 잃을 수는 없다. 그녀를 다시 찾았는데 이제 와서 잃을 수는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긴장감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호에게는 고통스러운 데자뷰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이 지은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에도 중요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화해가 이제 더욱 멀고 복잡해 보였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장된 분위기가 민호와 순자를 감쌌다. 응급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순자가 안내 데스크로 향하는 동안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력감을 느꼈다. 지은 김입니다. 순자가 접수원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방금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접수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화면을 살폈다. 네, 지금 치료 중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를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고 둘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불과 몇 분 만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순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아니야, 민호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일어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지은이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거야. 순자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호의 마음속 무게를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지은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고 어쩌면 그녀를 사고에 휘말리게 할 만큼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민호는 여러 번 일어나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순자는 계속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조용한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한 의사가 다가왔다. 지은 김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순자와 민호가 즉시 일어섰다. 네, 저희예요. 순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딸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중년의 의사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는 안정적입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몇 군데 타박상이 있지만 심각한 건 없어요. 24시간 동안 관찰할 예정이지만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민호와 순자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초조하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한 번에 한 분씩 들어가 주세요. 아직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휴식이 필요해요.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즉시 이해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순자가 의사를 따라가는 동안 민호는 다시 혼자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 현실이 그를 강타했다. 하늘이. 조카는 학교에 있었고 아마 엄마의 사고 소식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민호는 망설였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그는 지은의 연락처는 고사하고 하늘이의 학교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영희 이모? 저 민호예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민호의 이모이자 순자의 동생인 영희는 처음에 수년 만에 듣는 조카의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녀는 하늘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병원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을 보고 돌아온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민호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영희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민호가 설명했다. 이모에게 하늘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이리로 오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아들의 주도적인 행동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민호야. 지은이가 깨어나면 하늘이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급한 발소리 소리에 두 사람의 주의가 쏠렸다. 영희가 나타났고 그녀는 분명히 겁에 질린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품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가 눈물을 가득 담은 채 물었다. 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부드럽고 위로하는 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동안 영희는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민호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구나. 영희 이모, 그가 대답했다. 갑자기 이모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는 다시 소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전화를 받으셨을 때 충격이셨을 거란 걸 알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할 말이 많구나 얘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순간의 긴장감은 의사의 도착으로 깨졌다. 의사는 지은이 깨어났고 하늘이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었다. 순자는 손녀를 데리고 병실로 향했고 민호와 영희 그리고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만이 대기실에 남았다. 몇 분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돌아온 거니 민호야?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왜 하필 지금이야?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 뿐이었죠.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이모.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희는 마치 그의 말의 진실성을 가늠하려는 듯 한동안 그를 관찰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 민호야. 내 어머니, 지은, 우리 모두를. 하루아침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 알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행동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즉각적인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기회.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만 주세요. 영희가 대답하기 전에 순자가 하늘이와 함께 돌아왔다. 민호의 어머니 표정을 보고 그는 즉시 일어섰다. 지은이가 널 보고 싶어해, 민호야, 순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그의 희망의 마지막 일격이 될 수도 있었다. 어머니와 이모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그는 지은의 병실로 향했다. 그의 각 걸음은 불안하게 뛰는 심장 소리와 함께 울렸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또렷해 보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한동안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은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 정말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은은 한참 동안 그를 관찰하다가 말을 꺼냈다. 알아요, 오빠. 그 차가 내 쪽으로 돌진해 올 때 난 오직 하늘이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서 오빠 생각이 났어요. 민호는 숨을 멈추고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을 기다렸다. 오빠가 돌아왔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분노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 일부분은 안도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하늘이에겐 아직 가족의 일부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지은은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완전히 용서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은의 말은 파도처럼 민호를 덮쳤다. 그 말에는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약속할게, 지은아.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했어야 했던 형제, 삼촌,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 형제 자매가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대화를 시작하는 동안 병실 밖에서는 순자와 영희 그리고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무서웠지만 이 사고는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주었다. 치유의 기회, 재건의 기회였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길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 순간 서울의 한 병실에서 한 가족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주가 지나고 지은이 퇴원한 후 순자의 집은 이전의 조용한 안식처에서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의사는 며칠 더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민호는 동생과 조카를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 햇살 가득한 토요일 아침, 민호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갓 내린 커피와 구운 빵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는 주의 깊게 쟁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 삼촌, 하늘이의 졸린 목소리가 부엌 문가에서 들려왔다. 뭐 하고 계세요? 민호는 돌아서서 조카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우리 꼬마야. 엄마한테 가져다 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도와줄래? 하늘이의 눈이 제 안에 반짝였다. 쟁반에 놓을 그림을 그려도 돼요? 물론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조카에 대한 애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하늘이가 부엌 탁자에서 그림에 집중하는 동안 민호는 지난 며칠간을 돌아보았다. 가족의 역학관계가 서서히 하지만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민호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저항했던 지은도 점차 그의 존재와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순자가 부엌에 들어와 눈앞의 가정적인 광경에 놀랐다. 안녕하세요 두 분. 하늘아,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구나. 하늘이는 그림에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민호 삼촌이랑 엄마한테 깜짝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순자는 민호와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참 착한 생각이구나. 하늘이의 그림이 쟁반에 더해지고 민호는 지은의 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부엌을 나서기 전 순자가 그를 불렀다. 아들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말에 민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지은의 방에 들어서자 민호는 동생이 이미 깨어나 잡지를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 그가 말하며 서랍장 위에 쟁반을 올려놓았다. 너랑 하늘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 하늘이가 특별한 그림도 그렸어. 지은은 쟁반을 보며 딸의 다채로운 그림을 보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었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민호가 대답하며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오늘 기분은 어때? 나, 지은이 인정하며 토스트 한 조각을 집었다. 내일쯤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에 민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일무이한 재연결의 기회를 제공했었다. 있잖아, 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네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며칠 더 너랑 하늘이를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 오빠, 지금까지 해준 모든 걸 고마워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의무가 아니야, 민호가 강조했다. 돕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너희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깨졌다. 하늘이가 달려 들어왔고 순자가 그 뒤를 따랐다. 엄마, 제가 그린 그림 마음에 드세요? 하늘이가 침대 위로 올라가며 물었다. 지은은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 딸. 아주 예쁘네.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민호는 결의에 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지은이 쉬는 동안 민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강남의 거리는 추억으로 가득했다. 어떤 것은 달콤했고 어떤 것은 쓰라렸다. 그는 옛 놀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어릴 적 지은과 함께 놀았던 곳이었다. 민호, 김.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돌아서자 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재훈과 마주쳤다. 시간이 흘러 변한 점도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했다. 재훈아.
민호가 진심으로 놀라고 기쁜 듯 외쳤다. 오랜만이야. 두 남자는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 세월의 부재가 순간 잊혀진 듯했다. 믿을 수가 없네. 네가 돌아왔다니. 재훈이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친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언제 왔어? 왜 연락 안 했어? 민호는 죄책감을 느꼈다. 일주일 조금 넘었어. 그게 급작스러운 결정이었어. 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듣자 하니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 재훈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민호는 망설였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께 곧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렸거든.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집에서 회복 중이야. 재훈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다. 저런 안타깝네. 지은이는 괜찮아? 회복 중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우리 집에 들러볼래? 어머니도 널 보시면 좋아하실 거고 우리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재훈은 미소 지으며 초대를 받아들였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민호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오랜 친구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서울에서의 삶을 재건하는 또 다른 단계가 될 수 있었다. 순자의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그가 말을 꺼내며 야채를 자르는 것을 도왔다. 공원에서 재훈이를 만났어요. 나중에 들르라고 초대했어요. 괜찮죠? 순자는 놀랐지만 기뻐 보였다. 물론이지 아들아, 재훈이를 다시 보면 좋겠구나. 항상 좋은 아이였지. 부엌에서 나란히 일하며 민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지은은 하늘이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민호와 순자는 집안일을 돌보았다. 처음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자 재훈이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다. 다시 안녕, 재훈이 말하며 와인을 민호에게 건넸다. 어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야. 재훈이 순자에게 따뜻하게 환영받고 지은과 예의 바른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향수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오랜 친구의 존재는 그의 삶에 또 다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활기를 띠었고 웃음소리와 때로는 조용한 눈물도 있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되살아났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민호에게는 마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고 그 다리는 더 연결된 미래로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재훈이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때쯤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민호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널 다시 보게 돼서 좋았어, 친구야. 재훈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다시는 사라지지 마. 우리 모두 내 곁에 있어. 민호는 감동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재훈아. 사라지지 않을게. 약속해. 문을 닫고 돌아서자 민호는 복도에 서 있는 지은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좋은 밤이었던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근 며칠보다 부드러웠다. 그랬어. 민호가 동의했다. 지은아, 아침에 이야기했던 거 말이야.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 원한다면 너희가 집에 돌아갔을 때 너와 하늘이를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좋아요, 민호 오빠. 한번 해보죠. 하루하루 천천히요. 이 말과 함께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혼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호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고독한 여정처럼 보였던 서울로의 귀환이 이제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모해 있었다. 이는 가족의 치유와 재발견,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여정이 되어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나누어야 할 어려운 대화들도 많았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는 소속감을 느꼈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열린 창문으로 바다의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민호는 자신과 가족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남을 것이다. 도전들을 마주할 것이다. 깨어진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있으며 항상 함께 전진하는 것. 이 위안을 주는 생각과 함께 민호는 잠이 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가져올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양이 떠오르며 서울의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그 빛이 한강의 잔잔한 물결에 반사되었다. 민호는 몇 주 전에 임대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지난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뒤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지은의 도착을 알렸다. 좋은 아침 오빠. 그녀가 말하며 베란다에서 그와 합류했다. 큰 날 준비됐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런 것 같아. 아직도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지은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오빠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호 오빠. 우리 모두 이 새로운 시작을 받을 자격이 있죠. 지은이 말한 큰 날은 민호의 새 사업 개업식이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하트업 구도심에 카페 겸 서점을 열기로 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많은 가족 대화 중에 떠올랐다. 민호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들렀던 옛 카페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책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고향 도시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준비를 하면서 민호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섬세했지만 더 가깝고 진실된 무언가로 발전해 있었다. 순자는 모두가 가족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자신의 방어벽을 낮추기 시작했고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이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어린 시절의 특성으로 이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가 새로운 할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었다. 개업 장소에 도착하자 민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순자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재훈은 책장에 책을 꽂고 있었고 하늘이는 테이블 사이를 즐겁게 뛰어다니며 작은 꽃 장식들을 놓고 있었다. 아들아, 순자가 그를 보자 기쁨에 찬 얼굴로 외쳤다. 모든 게 너무 아름답구나. 아버지가 다가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민호야. 이곳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의 상징이야. 민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게 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후 몇 시간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아늑한 장식과 세심하게 선별된 책들을 감상했다. 신선한 커피와 갓 구운 빵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편안함과 향수를 자아냈다. 오후 중반, 민호는 즉석에서 마련된 작은 단상에 올라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감정에 복받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카페 겸 서점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 화해의 상징입니다. 그의 눈은 공간을 둘러보며 각각의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다. 몇 달 전 저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구원을 찾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재건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특히 순자와 아버지의 눈에 그랬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장소, 민호가 계속했다. 는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이곳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다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서로와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쉰 뒤 마무리했다. 새로운 시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많은 멋진 이야기들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지은이 달려와 오빠를 안았고 하늘이가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순자와 아버지가 다가왔고 모두가 하나의 큰 포옹으로 뭉쳤다. 주변에서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민호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을 가졌다.
그를 이곳까지 이끈 여정은 길고 종종 고통스러웠다. 화해가 가능할지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고 용서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가족이었다. 웃음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하늘이가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아 아버지가 그녀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에 열중하고 있었다. 순자와 지은은 몇몇 손님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서울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곳이 그의 자리였고 그의 집이었다. 그리고 비록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혼자 맞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그의 카페 겸 서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재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그 여정의 모든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 구도심의 중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